여러분, 테슬라가 또 조용히 일을 저질렀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도 없고 발표 행사도 없었어요. 미국 특허청 USPTO의 특허 하나가 슬그머니 올라왔을 뿐인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 특허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해부해 드릴 건데 기술 용어가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가 왜 배터리 공장 크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시작합니다. 자, 먼저 배경 설명부터 해야 해요. 배터리 셀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전극이 들어갑니다. 양극, 그러니까 캐소드, 그리고 음극, 에노드. 지금까지 배터리 업계 전체가 이 두 전극을 만드는 방식이 서로 달랐어요. 음극, 즉 에노드 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드라이 코팅, 건식 방식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양극, 캐소드입니다. 캐소드는 배터리 성능의 핵심을 쥐고 있는 부품인데 이걸 만들 때 업계 표준이 웨슬러리 공정이라는 방식이에요. 웨슬러리가 뭔지 잠깐 설명할게요. 양극 소재를 NMP라는 독성 유기용매에 녹여서 질퍽한 슬러리 형태로 만든 다음 그걸 얇은 금속 방막 위에 도포하고 수백 피트 길이의 거대한 건조 오븐을 통과시켜서 용매를 증발시키고 증발한 독성 용매는 또 따로 회수해야 하고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고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배터리 공장에 가면 가장 큰 설비가 이 건조 오븐이라고 보면 됩니다. 테슬라는 수년 전부터 이 캐소드도 드라이 공정으로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2019년에 인수한 맥스웰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의 기술이 그 출발점이었는데 맥스웰이 가진 드라이 배터리 전극 기술을 테슬라가 4준 680 셀에 이식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거의 3년 가까이 이 드라이 캐소드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4준 680%g 전체가 발목 잡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냐고요? 재료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드라이 캐소드 파우더는 용매 없이 그냥 고속으로 금속 방막에 코팅하려고 하면 너무 부서지기 쉽고 연마성이 강해서 공정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고속 코팅을 시도하면 파우더가 방리되거나 방막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불균일한 막이 형성되어 품질을 전혀 보장할 수 없었죠. 독성 용매 없이는 안 된다는 게 수십 년간의 업계 통념이었고 실제로 많은 연구팀이 이 벽 앞에서 포기했어요. 테슬라 엔지니어링 팀이 이 문제를 어떻게 뚫었는지가 이번 특허의 핵심입니다. 특허 번호는 US 2025-36456이 2026년 초에 공개된 이 특허는 테슬라가 4680 배터리의 최신 버전의 완전한 드라이 캐소드를 성공적으로 양산화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핵심 해법은 복합 바인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드라이 전극에는 PTFE, 우리가 일상에서 테플론이라고 부르는 소재를 바인더로 썼어요. PTFE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유연성도 있어서 드라이 공정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PTFE만 사용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고속 롤러를 10번 이상 통과시켜야 간신히 쓸만한 필름이 형성됐어요. 10번이요. 자동차 양산 규모에서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예요. 테슬라의 돌파구는 여기에 PBDF라는 고안정성 폴리머를 혼합한 복합 바인더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PBDF는 내화학성과 열안정성이 극도로 높은 소재인데 이걸 PTFE와 혼합해서 하이시어 제트 밀링 고전 달력 분쇄 공정을 통과시키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복합 바인더가 분쇄 과정에서 잘게 쪼개지면서 현미경 수준의 거미줄 구조를 형성해요. 진짜로 거미줄처럼 미세하게 얽히는 거예요. 이 거미줄 구조가 활물질 입자들을 용매 없이도 기계적으로 단단하게 붙잡아줘요. 그 결과로 유연하고 자립형인, 즉 스스로 형태를 유지하는 필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슬라가 또 하나의 영리한 선택을 했어요. 활물질 입자의 크기를 최적화한 거예요. 입자를 더 크게 만들면 전체 표면적이 줄어들어요. 표면적이 줄어들면 바인더가 입자를 결합시키기 위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죠. 덕분에 전체 바인더 함량을 2%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왜 2%가 중요하냐고요? 바인더는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바인더가 많아지면 리튬 이온이 이동할 공간이 줄어들고 결국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2% 미만이라는 건 바인더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서도 구조적 결합력은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배터리 성능 타협 없이 드라이 공정을 실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조 속도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다시 짚어볼게요. 순수 PTFE 방식으로는 고압 롤러를 10번 통과해야 필름이 만들어졌어요. 이번 복합 바인더 시스템으로는 단 3번이면 충분합니다. 3번이요 10번에서 3번으로 줄었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제조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진 거예요. 자동차 양산 라인에서 이 속도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이제 돈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다 돈 얘기로 귀결되니까요. 왜 슬러리 공정을 없애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그 거대한 건조 오븐이에요. 수백 피트짜리 건조 설비,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그 설비가 통째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독성 용매 회수 시스템도 필요 없어지고요. 이 두 가지만 빠져도 배터리 공장의 물리적 공간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고 테슬라는 설명합니다. 공장 면적 50% 절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터리 기가팩토리 짓는 데 드는 건설비가 수조 원 단위거든요. 공장 면적이 절반으로 줄면 건설비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요. 그리고 운영비도 줄고 유지비도 줄고 부지 임차료도 줄어요. 제조 분석에 따르면 웹 공정을 제거하면 자본 설비 투자 비용이 40% 이상 감소하고 전극 생산 원가 전체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원가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이걸 전기차 가격 경쟁력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비용 줄이면서 성능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요. 테슬라 특허에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가 이 질문에 답합니다. 드라이 공정으로 만든 셀이 2000번 충방전 사이클 후에도 초기 용량의 약 90%를 유지했어요. 2000 사이클이 실제 사용으로 따지면 수십만 킬로미터 주행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90% 용량 유지는 충분히 상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결과예요. 원가 절감이 성능 타협 없이 이루어졌다는 게 수치로 입증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연구소 단계 얘기가 아니에요. 2026년 1월 테슬라의 4분기 2025 실적 발표 콜에서 테슬라가 직접 확인해 줬습니다. 기가팩토리 텍사스, 그러니까 오스틴 공장에서 이 완전한 드라이 셀을 현재 양산 중이라고요. 테슬라의 4608봄 배터리 담당 부사장인 본 에글스턴이 직접 이 마일스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두 전극 모두 드라이 공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에노드도 캐소드도 전부 드라이, 완전한 건식 배터리, 셀이 양산 라인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2세대 4준 680 셀은 이미 오스틴에서 생산되는 일부 모델 Y 차량에 탑재되기 시작했고요. 사이버트럭, 사이버캡, 그리고 세미트럭에는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테슬라는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이버캡이 좀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게 로보택시 비즈니스는 차량 한 대가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주행하니까 배터리 수명과 원가가 수익성에 직결돼요. 배터리 원가가 절반으로 줄고 수명 특성은 유지된다면 로보택시 경제성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 이 특허 내용 들여다봤을 때 한 가지 계속 머릿속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드라이 캐소드 개발이 약 3년간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그 3년 동안 사격 68, 80%g이 여러 차례 딜레이 됐고 테슬라 내부에서도 이 기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해냈고 그게 이번 특허로 세상에 나온 건데 특허를 조용히 낸 타이밍도 흥미롭지 않나요? 보통 이런 기술적 돌파구가 있으면 요란하게 홍보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테슬라가 조용히 특허만 올려놓은 건 이미 양산 라인에서 검증을 다 마쳤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이러브9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기술 특허나 산업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파고들 예정이에요. 배터리 업계에서 이 드라이 캐소드 기술이 경쟁사들한테 어떤 압박을 줄지 파나소닉이나 CATL 같은 기존 배터리 강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계속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이런 내용 나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